97페이지 보시는데 그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그 696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거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거기서 전환자 붙는 거하고 그 신주인수권 자체 나왔을 때 그 전환자 붙는 것들은 우선주나 자체가 행사하면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건 신주인수권 자체가 행사해도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끝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주식매수 선택권 옵션인데 그것들은 행사하면 다 소멸하는 거 아니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남는 게 없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걸 제가 그거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그 옆에 신주인수권하고 주식매수 선택권 걔네들은요 옵션만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옵션만 권리만 그 옆에 있는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사채도 있고.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전환자 붙는 것들도요. 전환 우선주는 전환권이라는 옵션과 우선주가 있는 거고 전환 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옵션과 사채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행사됐을 때 뭐가 남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제가 그 밑에 있는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그 옵션 행사하면 옵션이 없어지죠.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은 거냐면은 동그라미 1번은 행사해도 뭐 할 필요가 없다? 주금 납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행사하면 주금 납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전환자 붙는 것들을 행사하면 어떻다고요? 주금 납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통주 받으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들은 행사하면 주금 납입하고 보통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 넘어갈게요. 697페이지 제2절 보니까 전환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환사채는요. 발행자 입장에서도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아서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과거에. 뭐가 좋은지를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나와요. 첫째, 둘째 해가지고. 첫째가 뭐가 좋으냐면은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전환사채 들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가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죠. 왜 좋냐면은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보통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행사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장점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하러 전환사채를 사? 처음부터 주식을 사면 되지. 주식을 처음부터 사면 주가 올라가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사면 주가 올라가면 돈 번다는 거 누구든지 알죠. 근데 뭐 때문에 잘 못 사요? 떨어질 위험 때문에 잘 못 사죠. 떨어지면 망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전환사채는 그런 위험이 없어요. 둘째, 얘는 전환사채 들고 있다가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행사하면 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옵션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권리. 권리기 때문에 언제만 행사하는 거예요? 유리할 때만. 절대로 불리할 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도요. 전환권이라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유리할 때는 전환권 행사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불리할 때는 전환권 행사 안 해요. 전환권 행사 안 하면 뭐 하는 거죠? 사채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뭐는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최소한이 보장이 돼요. 일단 최소한이 보장되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큰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 밑에 발행자 입장에서의 장점 보세요. 그 밑에 첫째, 둘째 있는데 그 밑에 발행자는 뭐가 좋으냐면 첫째, 전환사채라는 게 처음 발행됐을 때는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전환사채 처음 발행되면 부채죠, 부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좋아요? 자본이 좋아요? 자본이 좋다는 거 알죠? 지금 LG카드도 이번에 어려워져가지고 은행단들한테 그 부채를 다 뭐로 바꾸자? 주식으로 바꾸자, 출자 전환하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꾸는 게 더 안정적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갚을 필요가 만기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니까 뭐로 바뀌어요? 주식으로 바뀌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전환사채 전환하면.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보다요, 더 비싸게 사요. 전환사채를. 전환사채가 이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보다 더 비싸게 산다. 그 얘기는 발행자 입장에서 똑같은 사채를 발행하는데 더 비싸게 발행하니까 좋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나 발행자나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맨 밑에 보시면은 전환권의 가치라는 게 나와요. 이게 좀 중요해요. 전환권의 가치라는 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전환권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실래요? 예제 1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예제 1번을 보세요. 보니까 액면 금액 10만원, 액면 이자율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 자, 이런 조건의 자체. 자, 이제 복습할 거니까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자체 배웠던 거 복습 좀 해요. 자, 이게 3년 만기 자체인데, 자체라는 것들은 시험 문제 주어지면 그 자체 때문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오죠.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오면 이걸 단순히 합계해봐. 일단 잠깐만 합계해보면 얼마냐면 13만 원이죠. 해봤지만 과거에 이렇게 합계하면, 그랬을 때 이 사채를 어느 시점에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때 거래하려고. 이때 그럼 이때 거래하려고 할 때 사채의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이때 거래할 때 사채의 공정가액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된다고 그랬죠? 현재 가치. 이 사채라는 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자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 그래서 이자율이 거기 13%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13%라는 얘기는 요 이자율 자체가 얘보다 어때요? 액면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지금 10%거든요. 높잖아요, 제가. 해보나 마나 뭐가 되겠어요? 할인되죠, 할인. 현재 가치가 더 낮아진다. 액면 금액보다. 해봤잖아요, 우리.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요, 이거. 92917 나와요. 나중에 해보세요, 한번. 92917 나와요. 이거 잠깐 분개해 볼게요, 옆에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요, 그냥 일반 사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환사채 말고요. 일반 사채로 해볼게요. 그냥 2000에서 1년 초 2000에서 1년 초에 분개하면 발행자 입장이에요. 발행자 입장에서 현금 들어오죠. 대변의 사채 얼마 들어올까? 현금이 929117 들어오죠. 지금 시장이자율 13% 지금. 그러면 사채는 얼마 적는 거죠? 여기 항상 10만원 적는 거 배웠죠? 우리 이렇게. 얼마 차이 나냐면 7083 차이 나요. 이거 뭘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일반 사채일 때.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뭐였죠, 우리?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삼각하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끝까지 가겠죠. 2000X 1년 말의 회계 처리 잠깐만 해보면은 2000X 1년 말 이때 현금이자 얼마 나갈까요? 현금이자 10,000원이죠. 10,000원 나가면 차변에 이자 비용 잡혀야 되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해야죠. 이게 얼마 삼각될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해봐야죠. 해보면 저희 92917
92, 917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3% 하면 되죠, 이렇게. 요게 유효이자니까 얼마 나와요? 92, 917 곱하기 13% 하니까 12079.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건 2079. 이거 지금 어렵지 않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사채 할인 발행액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할인 발행액 처리.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쭉 회계 처리하면 뭐가 되냐면 결국 요 미래현금으로 13만 원이죠. 합계금액. 요 금액과 요 금액 929117 현재 가치죠. 요 현재 가치와의 차이. 요 차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액면 이자 3만 원하고 저기 있는 요 차이 나는 7083 요거까지가 이자가 돼야죠. 그런 식으로 쭉 될 거 아니에요. 사채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게 일반 사채일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채는 일반 사채가 아니라 뭐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예요, 이게.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전환권. 이 사채는 전환권.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 사채가. 일반 사채가 아니라. 그럼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걸 더 좋아해요. 일반 사채보다 더 좋아한다고요? 일반 사채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사채라면 이 가격에 발행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더 비싸게 발행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일반 사채 발행될 금액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발행될 거냐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는 얼마에 발행됐다고 주어져 있어요, 거기? 10만 원에 액면 발행됐다고 주어져 있죠,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보세요, 잘.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전환권이라는 게 없었다면 요 가격에 발행이 됐었을 텐데 전환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에 발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된 거예요. 7083 더 받았죠? 요 차이 나는 것만큼 그걸 더 받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전환권 때문이죠, 전환권. 그게 전환권의 가치예요. 그래서 전환권의 가치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그거 되게 쉬워요. 그 전환사채를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일반 사채라고 생각하고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얼마에 발행되는지 확인하시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전환권의 가치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전환권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차이죠, 뭐.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전환권의 가치 여기 나와 있고 698페이지 예제 1번 해답 보세요, 지금. 전환권의 가치. 자, 그 다음 그 밑에 전환권의 종류로 가는데 전환사채 종류 그 밑에 2번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게 상환할증 조건이 없는 게 있어요. 저쪽에다 적어 놓을게요.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쪽에다가 조건이 없는 게 있고요.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책에 읽어보시면은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것이 그 시험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상환할증 조건 있는 거 두 가지로 표현돼요. 첫 번째가 보장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표현이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만기에 원금의 106.749%로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가지 표현이 시험에 나오면 아 그게 상환할증 조건이구나 이걸 알면 돼요. 시험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없다면 상환할증 조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좀 설명할게요. 지금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거 없는 게 더 쉬워요. 있는 게 좀 더 어렵고. 그럼 전환사채가 시험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더 잘 나오겠어요?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게 훨씬 더 잘 나와요.
전환사채. 그래서 상환할증 조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없는 것도 있고 그 차이점을 보세요. 저쪽에 가서. 자, 이쪽 가서 잠깐 보실래요? 상환할증 조건이 없는 거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칠판에 여기 적은 건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건 상환할증 조건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게 이게. 상환할증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환할증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만기에 액면 금액 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안 준다는 게 상환할증 조건 없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이게 일반 사채라면 929117에 샀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근데 이게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얼마에 샀어요? 투자자가 10만 원에 샀어요.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죠. 그 비싸게 산 거에는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비싸게 산 투자자는 당연히 이 사채를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하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전환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 치고요. 야, 내가 이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한번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들은 다,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올라서 한번 전환해서 대박이 터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채를 만기까지 갖고 있을 생각이라면 뭐하러 전환사채 사요? 뭐하러? 일반 사채 사면 되지.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사는 이유는 그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옵션을. 그래서 비싸게 산 거라고요. 비싸게. 알겠습니까? 그걸 미리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하지 않는 한 전환권 행사예요. 이 산 사람은 불리하지 않는 한. 그런데 전환사채 산 다음에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 회사의 주가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죠. 아주. 내가 한번 돈 벌어보려고 했는데 사고 났더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면은 불리해진다는 얘기예요. 행사해도. 행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불리하면 행사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얘가 쭉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만기까지. 그 만기가 될 때까지 행사를 못했어요.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사채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1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받고. 그러면 이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수익률. 지금 10만 원에 샀잖아요. 전환사채를. 근데 1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10만 원 받으면 수익률 얼마예요? 10%예요. 액면이자율. 액면이자율만큼의 수익률을 얻게 된 거예요. 액면 투자했기 때문에 액면으로 이렇게. 그러면 10%밖에 수익률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투자할 때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이 정도였거든요. 다른 거에 투자했으면 이 정도 이 수익률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 투자해서 요거밖에 수익률을 못 얻게 되니까 기분 안 좋죠. 그 기분이 안 좋게 된 건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했을 때 아무런 위험도 없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무조건 돈 버는 거면. 그런 거 아니죠. 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위험은 존재한다.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맞아요?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환할증 조건 없는 거예요. 상환할증 조건 없는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니까 투자자들이 좀 안 좋아해요. 이거 별로다. 그러니까 이 발행자가 꼬시려고요. 이 투자자를. 야, 너 그러면 좀 좋게 해줄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런 불리하게 돼서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만기까지 오게 되면 네가 만기에 받는 금액이 원래 10만 원인데 내가 만기에 받는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상환할증금 더 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럼 상환할증금을 얼마만큼 더 주겠다는 거냐면 네가 10%의 수익률이 아니라 저기 첫 끝에 몇 프로랬지 제가? 보장 수익률? 12%. 네가 12%의 수익률은 되도록 해주겠다. 12%의 수익률이 해주겠다는 건 지금 13%인데 12% 해주겠다는 건 거의 뭐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행사하지 못해도 뭐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제시한 건데 그래서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어떻게 이걸 만족시켜 줄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 그러면 12% 되려면 매년 얼마의 이자를 받으면 되냐? 12,000원의 이자를 받으면 돼요. 투자자가 12% 되려면. 그런데 얘는 얼마밖에 이자를 안 줘요? 10,000원밖에 안 주고 있죠, 이렇게. 그럼 매년 얼마씩의 이자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2,000원씩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장하기 위한 수익률에서
매년 2,000원씩의 이자를 들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2,000원씩의 이자를 들 주고 있는데 이 2,000원씩의 이자를 이때부터 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전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장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거는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만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 행사했으면 보장해 줄 필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2,000원씩의 이자를 더 챙겨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챙겨줄 건 아니고요. 만기에 챙겨줄 거죠. 만기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행사하지 않았다면 챙겨줄 건데 이걸 단순히 더해봐요. 단순히 더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6,000원 나오죠? 6,000원. 그럼 6,000원만큼을 만기에 더 준다 그러면 투자자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또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얘가 내가 이때 2,000원 받았다면 그것이 지금의 가치는 더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더 커질 거 아니냐. 이건 지금의 2,000원 맞지만 그러니까 네가 이때 다 챙겨주려면 이때 못 챙겨줬던 거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로 챙겨줘라. 그게 상환할증금이에요. 근데 그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이자율로 하냐면은 우리가 보장하기로 한 수익률이 몇 프로? 12%거든요. 12%로 챙겨줘야 돼. 12%. 이걸 12%로. 12%로 챙겨. 12%. 이렇게. 12%.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혼동해. 여기서 이거 미래 가치 계산할 때 자꾸 이거 갖고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13%. 이 13%는 이때 당시의 시장이자율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요 상환할증금 가지고 챙겨주려는 거는요. 이 사람의 수익률을 몇 프로로 맞춰주려고? 12%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2%로 맞춰주려고 할 때 2,000원씩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미래로 챙겨줄 때는 역시 12% 가지고 챙겨줘야죠. 12% 수익률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99페이지에 위에서부터 6번째 줄에 거기 상환할증을 계산하는 공식 나와 있죠. 공식.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잘 보세요. 어떻게 되지 공식이. 공식이 일단 사채 액면금액의 곱하기 어떻게 들었죠? 거기서 보장 수익률 빼기 액면 이자율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매년 챙겨줘야 될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가치 해야죠.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하는데 무슨 이자율로? 보장 수익률로 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와요. 그럼 그 금액은 6,000원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고요. 계산을.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요. 6,749원이 나와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액면만 주지 않고요. 이걸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에 얼마를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만기에 이게 아니라 106,749원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챙겨주면은 네가 몇 프로 되는 거다? 12%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을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보장 수익률이 12%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의 원금의 106.749다. 이 106.749라는 게 저기 액면 금액에다 곱하면 만기 금액, 상환 금액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환할증금이 요거죠. 6.749 요게. 요 6.749가 상환할증금이잖아요. 요게. 상환할증률. 요런 표현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저게 나온 거다. 상환할증 조건. 하나 물어볼까요? 시험 문제에 이게 주어지는 게 좋아요? 이게 주어지는 게 좋아요? 밑에 게 주어지는 게 좋죠. 밑에 게 주어지면 곱하기만 해보면 나와요. 상환할증금이. 위에 게 주어지면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위에 게 주어지면 계산해야 되고. 계산할 줄 알아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이거 주어지고 상환할증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채라는 게 두 가지가 있구나. 상환할증 조건이 있고 상환할증 조건이 아닌 게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뭘 더 선호하겠습니까? 상환할증 조건인 걸 선호하겠죠. 그 정도 알아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환할증 조건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상환할증 조건 아닌 게 더 쉬우니까 아닌 걸로 회계 처리 쭉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환할증 조건인 걸로 회계 처리 쭉 해드릴게요. 먼저 상환할증 조건 아닌 걸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700페이지. 보시면 3번에 전환사채 발행 및 보유기간 중에 회계 처리. 자, 거기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전환권 가치 인식법이 있고 전환권 가치 무인식법이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전환권 가치 인식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도 밑줄 쳐놓으시는데, 그래서요, 이제 회계처리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전환권 가치가 중요해졌어요. 전환권 가치 무인식법일 때는 전환권의 가치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은데, 전환권 가치 인식법이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분개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제가 칠판에 한 게 이게 뭐예요? 일반 사채일 경우 아까 해봤죠, 이게? 이거 지우지 말고요. 이 옆에다가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2000X1년 초에 전환사채 발행한 거 보면요. 똑같은 조건에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이 9291이 아니라 10만원 들어왔죠? 무슨 발행한 거예요, 지금? 액면 발행했죠, 저거? 그러면 대변에 뭘 쓰냐면요. 전환사채를 써요. 전환사채 쓰는데 액면 금액 쓰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딱 맞으니까. 자, 요렇게만 분개를 하면은 전환권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전환권 가치 무인식법이에요. 요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환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환권의 가치를 인식하재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전환권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이 사채 잘 보니까 전환사채인데 일반 사채가 아니라 액면 금액 똑같고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얼마 받았죠, 우리가? 현금을 요만큼만 받은 게 아니라 얼마 더 받았어요? 7083만큼 더 받았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채만 가지고는 얼마 받아야 되냐면 이 금액만 받으면 되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받았죠, 우리? 전환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받은 거죠. 그럼 여기 분개를 이렇게 해볼게요. 현금을 하나 더 쓸게요. 현금을 하나 더 써서 7083 적어볼게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고요. 여기다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결국 10만원 받은 건데 그 10만원에는 사채 때문에 받은 게 있고 전환권 때문에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만원 받은 거에는 사채 때문에 받은 게 있고 전환권 때문에 받은 게 있고, 전환권 가치 무인식법에서는 그걸 굳이 구분하려고 안 했죠. 구분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전환권 가치 인식법에서는 전환권의 가치를 별도로 잡자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는 요만큼 현금 받았고 전환권 때문에 이만큼 받았어요. 옵션 때문에. 그럼 이 전환권 때문에 받은 이 7083은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잡아주자는 거예요. 전환권의 가치를 요 대변에다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전환권 때문에 받은 이거는 결국 뭐 때문에 받은 거냐면 사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전환권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행사하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죠, 이게? 주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환권이라는 옵션 때문에 받은 돈은 회사가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받은 거다. 사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럼 얘가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받은 거라면 그게 부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본.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다시요. 좀 여기가 좀 처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사채 발행하거든요. 사채는 분명히 처음에 부채 맞아요. 부채거든요. 사채 발행하면 부채인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이거밖에 원래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더 받았어요.
더 받은 거는 옵션 때문이에요. 전환권이라는. 근데 전환권이라는 옵션을 나중에 행사하면 뭘 발행할 거다? 주식 발행할 거 회사가. 주식 발행할 거와 관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본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금액 자체가. 그때 그럼 여기다 뭐라는 이름을 쓸 거냐? 이거는 전환권 때문에 받은 대가니까 이름을 전환권 대가라고 쓰자 그랬어요. 전환권 대가. 대변에다가 전환권의 가치만큼을 일단 이 7083이 전환권 때문에 더 받은 돈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전환권 가치. 전환권 가치죠, 이거. 그거만큼을 전환권 대가로 잡는 거예요, 대변에.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환권 대가가 어디 속하는 거예요? 기타 자본 위험에 속해요.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부채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사채를 발행할 때부터 이 전환권 대가라는 걸 잡으면서 이걸 자본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환권 가치 인식법. 가치를 잡았잖아, 이렇게. 대가로. 여기까지 쫓아오세요, 지금? 쭉 해보면 또 되니까 한번 쭉 해보고. 그래서 현금을 1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 이만큼은 전환권 때문에 받은 거니까 전환권 대가라고 해서 자본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차가 맞죠? 대차 맞죠? 대차가 맞았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냥 쓰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요 7083만큼은 요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해서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데 이거라고 쓰려고 했더니 사채가 지금 무슨 발행됐죠? 전환사채가? 전환사채가 무슨 발행됐어요 지금? 액면 발행됐죠. 액면 발행. 전환사채가 10만원 받고 발행됐잖아요. 10만원. 액면 발행된 거기 때문에 이 할인 발행 차금 쓰려고 했더니 전환사채가 실제 할인 발행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애매하네. 분명히 사채만 가지고는 할인 발행된 거 맞는데 전환권 때문에 액면 발행된 건데 10만원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환사채 액면 발행된 거니까 이 이름을 못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이름을 하나 써줘야겠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전환권 조정이에요. 전환권 조정. 그래서 이 전환권 조정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사채 처음 공부할 때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환권 조정이라는 개정 과목하고요. 전환권 대가라는 개정 과목이죠. 여기. 보면 금액도 지금은 똑같죠.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권 조정과 전환권 대가가 같은 걸로 착각해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이 전환권 조정이라는 개정은 사채를 따라다니는 개정 과목이에요. 차감적 평가 개정. 전환권 대가는 뭐라고요? 자본이에요. 자본. 얘 전환권 대가는 얘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환권 조정이 여기에 차감적 평가 개정이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 그럼 여기까지 분개되세요? 책에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은 700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700페이지 중간에 거기 보면 이 칠판에 있는 분개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 책은 이 두 개 금액을 합쳐서 얼마라고 적었어요? 10만원이라고 쓴 것밖에 차이 나는 거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 7083의 현금을 전환권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걸 좀 이해하시라고요. 전환권 때문에 받은 현금.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계속 이어서 해보면은, 자, 이제 매년 말 뭐 하겠어요? 매년 말 이자 주죠, 이자. 이자 줄 때 잘 보세요. 현금 이자 나갈 때 이자 비용 잡는 거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유효이자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고요. 아까는 사채에서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감 썼죠. 여긴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전환권 조정이 와야겠죠, 이렇게. 전환권 조정이 잡혀 있으니까 전환권 조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전환권 조정이 오면 돼요. 자, 이것이 2000X 2년 말, 2000X 3년 말 이렇게 가서 계속 이자 줄 때마다 회계 처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현금 나가면서 뭐를 없애가겠어요? 전환권 조정 없애가겠죠?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환권 조정은 만기에 가면 얼마 되는 거죠? 제로 되는 거죠, 제로. 이렇게 삼각해 가면 요 전환권 조정은 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의 처리가 책이 어디 있냐면은 7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상환할증 조건 아닌 경우를 보시고 맨 밑에까지 한번 보세요. 쭉 확인해 보세요. 그게 계속 이자 줄 때 회계 처리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현금 나갈 때 얼마 나갈까요? 만기에 그 액면 상환할 때 10만 원 나가죠? 액면 금액. 얘가 지금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할증 조건이 아니에요. 할증 조건이라면 얘가 얼마 더 나갈까요? 할증 조건이라면 6,749원 조금 이따 더 나가야 돼요. 조금 이따 보시면. 근데 할증 조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나가고요. 액면 금액만 나가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없어지면 될까요? 전환 자체가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하는 회계 처리는 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았을 때예요.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 자 그럼 잠깐 하나 검토해봐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봐요. 전환사채는 생겼다가 만기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전환권 조정은 생겼다가 만기까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전환권 대가는 생겼다가 만기까지 어때요? 없어지지 않죠? 자, 이렇게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전환권 대가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전환권 대가만 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잘 몰라요, 또. 왜 전환사채가 다 상환됐는데 왜 전환권 대가라는 건 남아있느냐? 그러면 또 질문하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성격이. 얘는 처음부터 자본으로 가고요, 이렇게. 얘는 언제만 없어지도록 되어 있냐면 전환권을 행사할 때만 없어져요. 전환권을 행사할 때만 이것이 없어지면서 뭐로 대체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되고요, 얘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생겼다가. 어디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어디에? 기타 자본 잉여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환사채 때문에 생겼다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언제 없어져요, 그러면? 자본 잉여금 쓰는 거 있잖아요. 언제 써요? 결손 보전, 자본 전입. 그때 쓰면 돼요. 자본이용 쓰는 거 있잖아요. 결손 보전, 자본 전입. 그래서 자본이용 가지고 자본 전입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무상증자. 그때 쓰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 넘기시면 702페이지에 전환사채 전환시 회계 처리 보세요. 그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기업회계 기준은 전환사채 장부가액법을 따르고 있다. 밑줄 치시고 지금 장부가액법. 그 밑에도 밑줄 치세요. 그 밑에. 전환사채 장부가액법은 전환 당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주장 근거는 전환사채 발행과 전환을 동일 사건에 연속된 두 요소로 보고 전환을 단지 전환사채 발행 시 약정하였던 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전환손익을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밑줄 치시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실래요? 이렇게 화살 표시해가지고. 기업실체 이론. 기업실체 이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이 기업실체 이론하고 상대되는 게 뭐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반대 좀 대응되는 거? 자본주의론 기억나세요? 자본주의론과 기업실체이론 기억나세요?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 기업실체이론만 적으시면 되는데 자본주의론이 뭐였어요, 자본주의론?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주체이론에서 그 회사의 주인을 누구로 볼 거냐 이거였잖아요. 자본주의론이 누구만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본주만. 얜 누구도 주인. 채권자도 주인. 기억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전환사채 배우는데 얘네 둘이 입장이 달라요. 전환사채라는 걸 잘 보시면 전환사채는 뭐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는 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감히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주인이 누구만? 주주만. 주주만 주인이에요, 얘는. 그런데 감히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환사채 전환은 중요한 사건이라서 얘는 전환사채 전환에서 전환손익이 인식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면에 기업실체 이론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채권자나 주주나 다 뭐다? 주인이거든요. 그럼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건 얘 입장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권자도 주인, 주주도 주인.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으로 대체만 하면 된다. 전환손익이 인식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장부가액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환손익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환손익이 안 잡혀요. 전환으로 인한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문제 풀었을 때는 발행한 다음에 만기까지 행사하지 않는 걸로 했었죠? 행사하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행사를 언제 했냐면 이때 했어요. 2000X 1년 말. 그렇게 나오나, 여기? 거기 바로 밑에 보세요. 지금 밑줄 친 거 밑에. 2000X 1년 말에 행사했을 때. 자, 조언 해드릴 테니까 이거 복습하실 때 잘 들으세요. 전환사채가 전환됐다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전환사채가 전환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하시면 되냐면 사채가 없어진다는 생각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채상환? 사채상환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가르칠 때 사채상환이다.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하세요? 사채가 없어진다. 사채부터 없애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돈 나가면서. 지금 배우는 것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전환사채를 전환했다. 그럼 뭐가 없어진다? 사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채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것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전환의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뭘 없애자? 사채를 없애자. 거기 보니까 전환사채 전환을 100% 다 했대요. 100% 다 했어요, 거기. 그러면 100% 다 했다는 얘기 뭘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전환사채 없애야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전환사채를 얼마 없애면 돼요? 10만 원 없애면 돼요. 그럼 전환사채가 없어지면 뭐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건데 전환사채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얘밖에 없어요. 전환권 조정. 여기서 전환권 조정이 얘가 따라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 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본, 얘는 부채. 얘 따라다니는 얘 전환권 조정. 그럼 대변의 전환권 조정. 얼마 없어져요?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예요? 7083에서 2079 빼면 되는 거죠. 7083에서 2079 빼면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4 맞아요? 그럼 제가 지금 네모 치는 게 뭔지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네모 친 게 뭐예요? 이게 전환권 전환 시 행사 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이죠.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북밸류. 이 장부가액만큼은 없애고 그거만큼 뭘 줬다는 거예요. 주식 줬다. 주식 준 걸로 기록하자. 그럼 주식을 교부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자본금이 생기죠. 자본금. 몇 준지는 계산해 봐야 돼요. 10,000원 한 주니까 10주인데요. 10주인데 액면 금액이니까 대차를 뭐로 맞추면 될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맞추면 돼요.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이게. 분기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어떤 분기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아까 이 전환권 대가의 운명이 어땠죠, 얘가? 얘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없애는 거고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둔다 그랬죠, 얘가. 전환권을 지금 행사했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요?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회계처리하는 거 잘 보면요. 얘는 별게 아니거든. 얘는 계정 과목만 바꾸는 거지. 얘가 원래부터 뭐였어요? 전환권 대가가. 자본잉여금이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주발초도 뭐죠? 주발초도? 자본잉여금. 얘도 자본잉여금. 결국 계정 과목만 바꾸는 거예요. 계정 과목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행사하면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꾼다. 행사하지 않으면 안 바꿔요. 이 끝인데 얘가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요 전환시 회계처리. 뭘 물어보냐면 잘 보세요. 주관식 문제라면 이 분계를 하라고 냈는데 객관식 문제라면 이렇게 내요. 객관식 문제라면 이 전환사채를 전환함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주발초가 얼마 됐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주발초. 이 전환사채 전환시 회계 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발초가 얼마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보면 이 분계를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요 금액과 요 금액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하면 답이겠죠, 이게. 그게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주발초.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두 번째로 이 전환사채 전환했을 때 늘어나는 주주지분을 물어봐요. 주주지분. 이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주지분 얼마냐? 얼마일까요? 이 금액을 한번 적어볼까? 얼마지? 44996. 자, 늘어나는 주주지분 얼마일까요? 답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요 자본금에다가 주발초 더해고요. 주주지분이니까 요 주발초까지 더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요 세 개 다 더하는 사람이 요거 했을 때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답은 뭐냐면 요거만 더해야 돼. 요 두 개만. 요 두 개만 더한 게 답인데 왜 그러냐면 요 주발초는요. 대체되는 이 전환권 대가가 원래 뭐였어요? 자본이었죠, 자본. 자본이고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주주지분의 변화가 없어요. 주주지분의 변화가 있는 건 요 위에 것만. 결과적으로 전환권을 전환해서 늘어나는 주주지분은 그 전환할 당시에 뭐예요? 전환사채 장부가액이죠, 보니까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전환사채 전환하면 부채 없애면서 자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채 없애면서 자본 생기는 거니까 없어지는 부채 장부금액만큼 얘 생기겠죠, 뭐. 그래서 얘는 절대로 전환손익이 안 생겨요. 장부가액법. 장부가액.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주주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세 번째로 여기서 주식의 발행가액을 물어봐요. 주식의 발행가액. 우리가 지금 요거 행사했을 때 준 주식의 발행가액. 발행가액 물어보면 답이 얼마일까요? 발행가액을 물어보면 요거 세 개 다 더한 게 답이에요. 자본금, 주발초, 주발초. 그게 주식의 발행가액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다시 요 전환권 전환했을 때 회계처리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주발초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주발초. 그 다음 늘어나는 주주지분. 그 다음에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자본금에다 주발초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 다음부터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이거에 그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죠. 100% 전환됐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뭐로 다 바뀌었?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가 아니라 일부 전환됐다면 그 다음부터 회계처리도 존재해요. 그건 이따가 나오니까 할인 발행할 때 그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은 잠깐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698페이지를 다시 보시고 698페이지는 그 예제 1번 전환권의 가치 그 문제가 상환할증 조건입니까? 상환할증 조건 아닙니까? 상환할증 조건이 아니죠, 걔는 액면 10만 원만 상환하지 뭐 다른 얘기 없잖아요. 지금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환할증 조건 아닌 거. 상환할증 조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 발행했을 때, 그때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게 전환권 가치 인식법. 전환권의 가치만큼을 별도로 인식해 주자. 그래서 생기는 개정 과목이 전환권 대가예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에 속하고요. 얘는 언제 없어진다고요? 전환권을 행사할 때 주발처로 가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계속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라는 개정 과목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4차 할인 발행 차감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차감적 평가 개정이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면 돼요. 매년 상각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만기까지 갈 때. 또는 중간에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같이 없어져요.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게 전환권 조정이에요. 얘 따라다니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기까지 간다면 만기에 무슨 상환돼요? 요거 10만원 액면 상환되죠? 상환할증 조건 아니니까. 아까 해봤죠 그렇게? 만약 중간에 행사한다면 중간에 행사하면 무슨 법? 장부가액법. 장부가액법이니까 그 시점에 전환해서 장부가액 없애고요. 그만큼 주식의 주주 지분 늘리면 되고요.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대체하면 돼요.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잠깐 줬다가 뭐 할 거냐면 상환할증 조건일 때를 한번 쭉 또 해볼게요. 잠깐 줬다가.